프리드만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국가 권력의 집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보호, 동료의 공격으로부터의 시민 보호,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방, 치안, 약자 보호를 국가의 몫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평등주의자들과 달리 프리드만은 복지와 결과의 평등을 국가의 역할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택할 자유의 확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선택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프리드만을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흉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프리드만이 말한 경제적 자유를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취임사에서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부분에서 경쟁의 도입, 공무원 수 감축, 감세, 시장 개방을 역설했습니다. 프리드만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유주의 철학자 이사야 버린이 경계한 적극적 자유의 편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적극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적극적 자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복지국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자유는 복지국가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버린이나 하이에크, 프리드만은 이와 같은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함으로써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의미는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을 신뢰하고 공공 부분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가 취임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정책으로 반영될지를 두고 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취임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입니다.